안녕하십니까. 곧 이제 구독자 100을 앞두고 있는 용규짱입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도 이렇게 귀엽게 메모를 해왔는데 사실 내용은 조금 빡셉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부터 당연히 시작을 했었는데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왜 한국 주식 시장을 극혐하는지 그 이유를 총 한 7가지 이유를 들면서 신나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서 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환율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백날 열심히 벌려고 투자해봤자 미국 연준이 뭐 금리 올려가지고 돈 푼다 이러면 오르고, 지금처럼 이제 돈 회수한다 이러면 뭐 떨어지고, 맞나요? 뭐 어쨌든 그런 환율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기업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 두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주체에 대한 얘기고, 그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너무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끔 외국인과 그 개미들 중간에서 막 뭔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면서 그 이득을 다 쟁취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지속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진짜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왜 어려운 시장이냐? 이거는 조금 논외로 다뤄야겠는데, 전 세계 주식 시장의 그 시가총액을 국가별로 다 모아가지고 그 비중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45%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세계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국이랑 유럽이 각각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인데, 한국은 1%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2%가 됐었던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뭐 2%나 1%나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시장이 만약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라고 본다면, 그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잡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주인 만큼, 그리고 그 잡주가 굉장히 그 대외적인 리스크도 많고, 어, 그 내부적인 리스크도 크고, 그렇게 또 막 전망이 엄청 좋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되게 고난도의 투자 시장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되게 힘든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세 번째로 산업의 구성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2.5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도 아직 못 간 상태예요. 국가의 기간 산업들이라는 것이 거의 다 보면은 뭐 반도체 직접 생산해 가지고 그 외국에 수출하고 있죠. 차도 마찬가지죠. 그게 삼성이랑 현대잖아요. SK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른 산업들도 하고 있지만, 사실 SKT가 아직까지 제일 크고,
그 통신업이라고 겨우 말할 수 있는 수준이고, 뭐 카카오, 네이버 또 거의 어쨌든 통신, 전자, 뭐 상거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이라고 해봤자 거의 다 내수에 몰빵이 돼 있어요. 내수 기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해외 진출에 대한 니즈라든지, 물론 니즈가 없진 않겠지만 니즈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만 되게 커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내수 시장이란 게 좀 작고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상 메인 하나만 딱 붙들고 그것만 이용하는 습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3차 산업의 산업 구성에 속하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못하기도 했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내를 잘 흡수하는 것도 힘들어하죠. 보통 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2.5차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뭔가 성장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가 지금 잘 못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죠. 저희가 뭐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사업, 뭐 부품 사업들 이런 것도 준비를 다들 하고 있고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2차 산업에 속하는 제조업이거든요. 뭔가 2차 산업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산업 구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 힘들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좀 빨리 양자 컴퓨터 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와가지고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한데 뭔가 좀 기업가 정신이, 창업가 정신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는 뭐 일개양민이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좀 빡셉니다.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고 뭔가 산업이 좀 편향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 수출 기업들이에요. 수출을 해서 뭔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기업들이, 2차 산업 기업들은 다 있습니다. 뭐 차도 그렇고 뭐 중공업도 그렇고,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1차나 2차 공업 과정을 거쳐서 제조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가 중국, 미국, 유럽으로 다 수출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물론 이렇게 잘 다각화돼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각 시장들의 지정학적이고 글로벌한 리스크들을 그 기업들이 다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뭐 무슨 갑자기 뭐가 터졌다 그러면은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이 다 뭔가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 또 코스피 시장이 일제히 미리 반응해가지고 빠져요. 왜냐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다 보고 있다가 이런 정보가 들어왔다, 뭐 정치적이건 안보적이건, 그러면 일제히 돈을 빼거든요. 그 첫 번째로 돈을 빼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한국일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얘기들 막 나오면은 시장이 빠져요. 뭐 북한 리스크도 당연히 엄청 크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가치 투자니 뭐 어쩌고, 뭐 기업 분석 어쩌고 이런 게 거의 안 통해요.
이런 것들 통하려면 코스닥에 진짜 작은 기업들 위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겠고 존속을 할지 그 여부조차도 제 기준에서는 다른 데 투자할 때 많은데 거기에 투자를 왜 합니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막 본인이 일가견이 있다고 막 사람들 현혹시키는 사람들, 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나빠 보여요. 뭐 그렇게 본인이 뭐 그걸로 성공을 하셨다면 그냥 그 성공하신 거를 뭐 책으로 남기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또 이렇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잘 안 오른다는 말은 횡보장이 길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잘 안 커지고 투자자들에 있어서 매력적이지가 않고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깝깝해요. 개 깝깝해요 진짜로. 어떤 기업이 뭔가 나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계속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떨어지고 뭐 똑같고, 회복하면 다행이고, 뭐 분석해봤자 뭐 좋은 소식 있다 이래봤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도루묵하고, 다른 이유로 정말 큰 호재가 있다고 해도 뭐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오너 리스크가 아직도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아직도 가족 경영을 못 버리고 있어서 뭐 재벌 3대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들도 이제 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게 되고 그 밑에까지도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 총수들이 좀 멍청한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고, 지분 구조상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쥐고 있어요. 어떻게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죠. 도전을 잘 못해요. 되게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주주 친화적이지도 않고, 뭐 배당을 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거의 뭐 없는 수준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뭔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고, 돈도 제대로 가져와 주지도 못하고, 환율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다 하면은 맨날 흔들리고,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떨어지고, 하여튼 노답입니다 한국 시장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로 한국 주식에 돈을 10만 원도 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한 주씩 사놔 본 그런 수준으로 지금은 들고 있고, 물론 저도 한국 주식에 많이 돈을 넣었었지만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종의 성공을 거둔 이후에 이제 주식 투자 자체에 조금 더 깊숙하게 입문하게 됐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한 이후로는 한국 주식이 더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 미국 주식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뤄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 한국 주식을 왜 극혐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실제로 한국 주식에 한 8년 정도는 그래도 돈을 꾸준히 한 300 이상은 놔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한 3년간은 뭐 1000만 원 이상의 단위로 넘어오고 나서는 거의 이제 한국 주식에는 잘 손은 안 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좀 시야를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안전하고
내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시장 자체들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그때그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주식 엔간하면 하지 마시길. 물론 뭐 중국이 이제 좀 회복이 되고 뭐 여러모로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하면 한국도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라고 해서 다른 국가들은 더 안 오를까? 그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